저는 충남의 예산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순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었는지 저의 자충우돌 첫 챌린지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반계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저희 학교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사장님 누구신지 아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고등학교입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급식이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 기본 10kg는 거뜬히 찌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수업은 그리고 저희 학교 교훈이 내 갈 길은 내 힘으로입니다. 이런 교훈을 어디도 볼 수 없는 교훈입니다. 자립, 창조, 개척, 건물이 세 동인데요. 자립동, 창조동, 개척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집에서 아이가 뭘 해달라고 할 때 엄마 학교 교훈이 뭐라고? 하면 네 하고 알아서 합니다. 저희 수업 교과는 진로 선생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서 진로 시간과 보건 시간에 같이 운영을 했고요. 1학기 디자인 싱킹, 2학기 스타트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갑작스럽게 챌린지 스쿨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기 계신 진로 부장님께서 챌린지 스쿨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2023년 겨울에 우리 융합 수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좋죠. 이제 그게 챌린지 스쿨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한테는 꾸준히 왜 보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전 생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가 정신 그거는 좀 들어는 봤는데 그건 진로 선생님들이 하는 거야 하고 관심도 전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연수를 신청했으니까 이제 들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2월 달부터 듣기 시작하면서 디자인 싱킹이 뭐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검색해서 일단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나 퍼실리테이션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지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가게 돼서 뭐 이거를 마저 숙독한 건 아닌데 조금씩 살펴보면서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가를 좀 맛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챌린지 스쿨 그게 도대체 뭐지? 라고 검색을 했고 윤민창의재단 들어가서 거기서 또 관련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 내 주변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다. 또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PBL 수업으로 진행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하는 게 성취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제가 고등학교 와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아이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자퇴를 결정해버리는 시간들. 그래서 사실은 전 보건 수업 첫 시간을 위클래스 선생님하고 연계를 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수업을 빼서 그걸 앞으로 3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너무 많으면 집단 상담이 어려우니까 절반을 나눠서 위클래스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아이들 데리고 정신건강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위클래스를 좀 편하게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아이들한테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그래도 고등학교 할만하다라는 걸 좀 해주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챌린지 스쿨도 그의 일환으로 진행해도 괜찮겠다.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게 성적과 관련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한테 이런 시간을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보건교육의 목표입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 창의적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을 지키는 사람, 모두의 건강을 위해 주도적으로 건강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 미래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 이 모든 것들이 이것도 창업가 정신하고 다를 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 일환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성취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이 창업가 정신, 이 첼스 수업이 필요하겠다. 아이들한테 이거를 줄 수 있다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저한테 동기부여를 했고 그래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연수로 처음 이 과정을 접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조금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단계별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하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시작을 해서 이게 조금 힘들었고 교재를 이렇게 봐도 처음 하는 저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이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재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진행을 했고 교과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 교과에서는 활동 위주로 하고요. 뭔가 설명을 하고 영상을 봐야 되는 거는 진로부장님이 시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핵심같이 선택하기로 했었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돈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따뜻하다는 게 가족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선택한 가치를 위해서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는 그 스마트 목표 설정하는 부분을 아이들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는 제 수업하고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된 목표를 좀 세워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수업하고도 연계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그 디자인 싱킹 이해하기 영상 아까 중학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게 좋고 이런 사고로 변환될 수도 있구나 문제를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한테 이해해주는 중요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싸가고 활동입니다. 이걸 길게 하기는 저도 교과 진도 나가는 거 여러 부담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그냥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 친구의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선물 한번 해보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쓰고 만들고 하는 거는 남학생들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조금만 팔절지를 하나씩 주고 여기다가 이제 그려보자. 그 다음에 왜 그게 애한테 필요한지 이렇게 대상을 쓰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그림을 이제 둘만 보면 또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칠판 앞에 쭉 게시를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주고 갤러리 워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애가 누군지 선물을 주는 애가 누군지는 거기에 다 표시하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가면서 이 아이에게 요건 정말 딱이다 싶은 저희가 이제 4월이 넘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반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는 상태라서 얘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 걸 선물한 거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서 최고의 선물을 하나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서 아이들이 조금 뭔가 그래도 내가 뿌듯하게 누군가 선물을 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제 진도도 나가고 뭐하고 하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안 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뒤에 린 스타트업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디자인 싱킹 교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1년 동안 하는구나라고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디자인 싱킹 수업까지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로드맵과 시간 배율을 미리 좀 설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진행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가 어떤 건지 설정을 해볼 수 있었고 또 목표를 설정해보고 관리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한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짝 인터뷰를 통해서 걔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프라인 연수
제가 8월에 듣고 보니 오프라인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점검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오프라인 연수를 꼭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8월에 연수를 받고 나니까 지금 디자인 싱킹을 끝내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사실 생겼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싱킹을 완료하다 보면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디자인 싱킹 수업을 짝활동에서 멈추고 그냥 스타트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투자 설명까지를 해보니까 아,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라는 흐름을 알고 나니까 좀 해볼만 하다. 라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완벽하게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데 그게 가장 큰 저한테는 도전이었고 또 그게 더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험이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교재. 그래서 아이들도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패를 통한 그 성장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아이들도 사실은 잘못하면 어떨까 싶어서 도전 못하거나 포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거를 좀 은연중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상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게 스타트업 카드로 빙고 게임 하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 회사에 대한 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카드에 다 내용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스타터 카드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이거 이렇게도 했구나. 그러면 자기네 거에서 또 반영할 걸 반영을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은 아이디어나 또 이런 문제를 도출해 나가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조편성은 사실은 진로부장님이 그 테이블이 다 모둠으로 그 진로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제가 교실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 2학기에는 학교에 미리 얘기를 해서 진로 수업과 겹치지 않게 시간표를 좀 배려해달라고 하고 제가 진로교실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도 많이 안 날라도 되고 그 안에서 재개하고 또 활동 끝나고 연계해서 또 진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간도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모둠별로 활동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가 문제를 뽑는데 아이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니네가 생각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쓰고 브레인 라이팅을 했어요. 그냥 막 써보라고 했거든요. 그 아이들 보고는 다 별펜을 그 사인펜을 각자 다른 색깔로 하고 그냥 생각나는 데를 일단 다 써보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조금 추려 나가기도 하고 뭐 좀 시끌시끌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잘 않고 고등학교 인문계 수업은 거의 그냥 앉아서 듣는 걸 많이 하는데 뭔가를 하고 뭐 하는 거에 좀 허용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또 잘 쓰는 아이들은 막 무척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카페 진행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대해서 월드카페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월드카페 할 때도 자리에 한 사람 설명할 사람 남으라고 하고 근데 그 아이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뭐냐면 너네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 베스트를 뽑아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네들은 스티커를 주고 뭐 이렇게 최고의 사람에게 스티커를 줘라. 그래서 우리 활동할 때 했던 것도 했는데 어떤 조언을 해줬고 그 조언이 왜 의미가 있었는지를 그 남아있는 학생에게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생기부스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선정을 해라라고 해서 쓴 아이들도 그걸 잘 들어야
쓸 수 있으니까 하고, 또 의견을 주는 아이도 내가 거기에 선정될 수 있어야 하니까 조금 더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근데 아이들이 중요한 게 지적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보다는 네 고객이란 뭘 원하는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끝나고 와서 다시 아이들이 그 조언 받은 거를 다른 아이들과 공유하고, 또 본인도 월드카페 가서 다른 팀에 조언을 해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객층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막 이래서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월드카페를 진행했던 부분이 아이들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설명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으로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게 이 수업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들, 수행평가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불평을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 뭐가 좋은지.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너희가 창의력이 좋아지고 문제 해결력이 생기고, 대학에 입사관이 원하는 건 이런 아이를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는 되게 큰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보건교과이고 이런 수업의 형태를 그냥 그 프로젝트 수업이나 아니면 발표나 이렇게 했지, 문제를 만들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부장님한테 감사하게 됐어요. 저한테 새로운 걸, 제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좀 더 다양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일단 아이들 발표를 하고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도 되게 불편해해서 아이들한테는 그 온라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했고요. AI를 활용해도 좋다. 하지만 뭔가 거기에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내용을 니네가 수정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PPT나 뭐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게 싫으면 그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종이로도 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형태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연수 받을 때 아이들이 다른 반 거나 다른 조건을 봤을 때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교실에 붙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반이 뭐 수업을 왔다가 보고 자기네 거를 수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시를 하는 것, 아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패들렛을 이용해서 학급별로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올리고 그 사이사이 과정을, 그래서 문제를 했으면 그 문제 관련 걸 올리고, 그다음에 뭐 프로토타입 만들면 그거 올리고, 그다음에 투자 설명하기 전에는 발표할 걸 올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카페 했던 거 설명을 하면 아이들한테 꼭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있고 그냥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꼭 있기 때문에 꼭 학번 이름을 써서 자기 의견을 남기도록 했고, 그래야 나중에 저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걸 쓸 때도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월드카페 돌 때도 학번 이름을 꼭 쓰고 거기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카페 끝나고 나서는 자기네들에게 수정 시간을 조금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렇게 반별로 투자 설명회 하기 전에 자료 이렇게 다 올려서 보도록 했고요. 아이들이 그 AI 활용해서 PPT 자료를 많이 만들기도 했고, 또 그냥 우리는 그냥 그릴래요라고 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긴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11월 7일 날 한반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공개수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근데 수업을 보러 오시겠다고 해서 하셔서 어차피 스타트 우리 투자 설명회 할 거니까 그럼 그때 오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자, 뭐 경청하자, 뭐 이렇게 약속을 정한 다음에 동기유발로 해서 저희 직소포들 풀기로 그 투자 설명회 시작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QR로 들어가면 모든 별로 다 이제 5조까지 있는데요. 이 팀별로 이거를 다 풀도록 하면 직소포즈를 온라인으로 풀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 안에 스타트업 단계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타트업 단계를 내가 지금 투자 설명회까지 온 단계를 한 번씩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연애들이 아이템을 심사하는 기준이 어떻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 줬고요.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심사할 때 활동지를 줬습니다. 제가 밴드에는 올려놨었는데요. 발표 듣고 그 5개의 모둠 중에 4개의 모둠을 자기 모둠 제외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라고 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아이들이 제일 이게 서로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룰렛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냥 1조, 2조, 3조, 5조 이렇게 해갖고서는 딱 순서를 정해주니까 자기네들이 발표할 걸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 방식은 5개 조가 설명을 하려니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3분 설명. 그래서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3분을 보내라 라고 사전에 공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만 끝나면 발표만 하고 마는 거라서 투자자의 마음으로 이 회사에 질문을 해라. 그 2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로 해서 이렇게 3분 설명하고 2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궁금한 거를 하고 자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라. 그래서 다 교재에 있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발표할 때는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예의를 갖춰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아이들이 좀 장난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대충 그냥 뭐 이거 성적도 안 들어가는데 왜 이런 느낌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네가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 왕을 뽑을 거다라고 해서 부분을 좀 강조했었고요. 실제 투자를 할 때는 투자 의향서를 작성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활동지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패들렛에다도 올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발표한 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패들렛에 들어가면 조별로 그 반에 이제 다른 아이들이 올린 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투자를 얼마를 할 건지 그 내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나눠주지 않아도 내가 왜 투자를 받았는지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들렛에 올려서 투자 의향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바구니는 반차통을 이용해서 그 라벨로 그냥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붙인 다음에 바구니에 자기조가 아닌 통을 다 넣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준 돈 있잖아요. 가상화폐 그거를 실제로 내가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넣어라라고 했고요. 아이들이 그게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500만 원만 하면 안 돼요. 분산 투자하면 안 돼요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의향서 쓰는 것도 사실은 좀 양이 있다 보니까 2곳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줬고요. 단위는 1,000만 원 단위다.
2천만 원을 한 곳에 투자해도 되고 두 곳을 하고 싶으면 1,000만 원으로 나누라. 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투자를 다 하고 나서는 내가 왜 투자를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못 받았는지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요. 그래서 활동지에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한 활동은 뭐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배운 점은 뭐냐라고 써서 그 파일로 그 용지로 받았습니다. 활동지로. 그래서 저도 이제 생기부 쓰거나 하는 부분에도 그다음에 저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자료라서 이거를 통해서 배운 게 뭔지를 이렇게 쓰도록 했고요. 투자 설명에 투자 대상 이렇게 배경을 하나 만들어줘서 그 투자를 제일 많이 받은 곳을 정한 다음에 아예 나와서 왜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도 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얘기할 때는 이미지 카드를 가지고 나한테 투자 설명회는 뭐였다 이렇게 하고 설명, 아니면 나한테 스타트업 수업은 이거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요거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그냥 활동지에 써 이렇게만 됐는데,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 그 투자 아이템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개 수업 했을 때 반인데요. 그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게임으로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고요. 키오스크인데 노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키오스트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팀도 있었고, 여행 회사인데 패키지와 개인 여행의 장점을 종합해서 그 맞춤형, 그래서 뭐 반려동물을 동반했을 때 여행, 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하는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어린 아이를 하는 거. 그래서 근데 모든 거에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AI가 들어갑니다. AI 맞춤형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헌옷을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한다. 그래서 되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사주시겠냐. 그래서 근데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호수를 이용해서 무슨 가방을 만들었는데 아주 멋지게 그렇게 만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스마트 운동 메이트라고 해서 운동을 혼자 하기 어려운데 매칭을 해주는데 그냥 센터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센터도 뭐 MOU를 맺어서 그 비는 시간 타임대를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주거나 그런 할인 정책도 들어가고 뭐 애들이 하다 보면 계속 서비스가 늘어나요. 그러다가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또 브레이크가 한 번씩 걸리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그때 이제 썼던 내용들인데요. 그냥 이렇게 장점, 발표 2분, 3분 발표를 할 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 걸 이렇게 적도록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활동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만든 건데 밴드에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비교하고 나중에 투자를 결정할 때 이게 아이들이 사실 발표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뭐였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 그 투자한 회사가 어디고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온라인 패들렛에도 쓰게 해서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확인하기 좋게끔 진행을 했었고요. 그럼 아이들이 활동 소감이 어떤가 봤더니 제가 몇 개만 그냥 제가 사실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이렇게 자세히 뽑은 건 아니고 그냥 좀 제가 글씨를 조금 알아볼 만하게 쓴 학생들 찍어서 올렸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좀 더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배웠고 노년 고객층이 묘포인 아이템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다는 걸 느꼈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닌 회사에 투자를 고려할 것이다. 모든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느꼈다.
고객층, 경쟁 우위, 가치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인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이렇게 멋지게 또 써놨더라고요. 고등학생은 이 생활기록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이렇게 알아가지고 학습지를 쓰는 요령들이 있어서 꽤 생각보다 잘 쓰더라고요.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이제 사실 2024년도는 그냥 미션 수행하듯이 그냥 뭔가를 해야겠다, 해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투자 설명회까지 다 해보고 나니까, 왜 이게 스타트업을 마무리를 해야 첼스 수업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디자인 싱킹 수업을 못한 거를 그냥 그거를 진행하겠다라고 진행을 했다면 사실 2025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스타트업 투자 설명회까지 하고 나니까 훨씬 더 내가 왜 해야 되는지가 뚜렷해졌고 아이들 만족도도 훨씬 높았거든요. 본인의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건 엄청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같이 진행을 하기로 신청했고 진행 예정입니다. 뭐 얼마나 더 잘할지 자신은 없지만 이젠 전체적인 로드맵은 알게 됐으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나만의 로드맵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충분하게 팀빌딩 시간을 주고 얘네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 팀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허락하고 그래서 팀 빌딩도 단순히 주어진 번호대로 순서의 어떤 모듬이 아니라 조금 이거를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체스 수업 그 공개 수업 끝나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게 어렵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아이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쟁 우위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사가 꼭 조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용기가 됐거든요. 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빠져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아이들이 서로 간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뭔가를 계속 이끌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방향을 갈 수 있도록만 얘기해주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뭔가 대단한 목표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끝까지 한번 그냥 해보는 거. 거기에서 또 배운 게 그 다음 사업으로 진행할 때 훨씬 더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스타트업 뒤에 투자 설명회까지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다 변하잖아요. 근데 나다움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실천 방안을 또 내가 작은 성공의 경험, 이 단계를 하나 해냈다, 그 다음 이걸 해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해주는 거, 그래서 나의 회사를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첼스 수업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이 오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 첼스 수업이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이게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첼스 수업은 다른 관점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 수업이
올해는 집중미수제로 1학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 1학기 진행을 하고 2학기는 진로 수업에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보건 수업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사실은 주제를 되게 방대하게 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조금 더 폭을 줄여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는, 그러면 제가 생기부 쓰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제 교과와 연계해서 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 제가 요즘 관점을 디자이너란가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용감한 형제들 본사에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렇게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한번 해본다. 어, 그렇게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이지만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게 대학에서도 이런 수업이 있다더라. 경험하지 않은 자와 경험하는 건 차이가 있다. 니네가 거기서 선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가치에 대한 부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 스스로에게 이거는 참 좋은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이 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새로운 경험을 해주는 가치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의 고등학교의 수업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